안녕하세요. 구현모TV의 구현모입니다. 오늘은 LA 갈비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듣자마자 군침 도시죠. 우리 손녀도 너무 좋아하거든요. LA 갈비 언제나 어디서나 양념만 제대로 되면은요, 진짜 밥 한 그릇 뚝딱 먹고요. 거기에 맛있는 김치 하나 딱 곁들이면은 그냥 끝나잖아요. 근데 제가 이 LA 갈비가요, 로스앤젤레스에서 나는 특산품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게 LA가 로스앤젤레스의 약자인 줄 알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우리 뭐 영덕 대게 이런 것처럼, 포항에 가면 과메기 이런 것처럼요. 그런데 한 얼마 전에 제가 TV 프로그램을 보는데 그 요리 전문가가 나와서 이 LA 갈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LA 갈비가 로스앤젤레스 갈비가 아니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하는 게 라레럴이라는, 뭐 약간 발음이 좀 틀릴 수도 있는데 딱 발음대로 읽으면 라테럴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거기서는 라레럴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측면으로 썰었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그냥 통갈비를 그냥 옆으로 쓰는 거, 그게 LA 갈비다. 그 라레럴에 LA로 시작하니까 그래서 나 저거 몰랐던 건데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어떤 분은 아니다. 이 한인들이, 이민 간 한인들이 처음에 너무 살기가 힘드니까 이 갈비를 다듬을 때, 이걸 통갈비를 다듬을 때는 굉장히 인건비가 비싸대요. 그래서 인건비를 아끼느라고 그냥 옆면으로 썰어가지고 양념만 대충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게 유래가 돼서 LA 갈비가 됐다. 뭐 그런 말도 있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늘 접하는 통갈비를 그냥 써는 방법 하나 바꿨는데 그게 완전히 새로운 신메뉴 같은 그러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자, 이거랑 아주 비슷하게요. 제가 이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이라는 그 이 큰 글로벌 기업에서 30년 정도 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의 4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비즈니스 도구 중에 하나가 아마도 뉴트리션 클럽이라는 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 허벌라이프 열심히 하시는 분 중에서 뉴트리션 클럽이라면 모르는 분이 거의 없으시거든요. 근데 이 NC라고도 말하거든요. 근데 이 뉴트리션 클럽이라는 것이 그럼 어떻게 처음 생겨났을까? 바로 아까 LA 갈비처럼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하나로 사실은 뉴트리션 클럽이라는 것이 탄생이 된 겁니다.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이 멕시코의 아주 작은 동네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한 20년 전에 멕시코에서 아주 작은 동네가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웬만큼 성공한 아주 허벌라이프를 좋아하는 부부가 살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그 대학 교수였고요. 남편분은 수의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 영양에 대해서, 이 허벌라이프 제품에 대해서 완전히 반하신 거예요. 또 이 사업에도 굉장히 매료가 돼 있으셨는데 가만히 이 멕시코 그 동네 사람들의 주민을 보니까 멕시코 분들 국민 소득이 굉장히 낮잖아요.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쉐이크 한 통을 그 동네 이웃들이 사 먹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정말 국민 소득이 낮고 가난한 우리 동네 주민들에게 이 좋은 영양 식사를 좀 권하고 싶고 홍보하고 싶은데 무슨 좋은 방법이 없을까를 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통씩 사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할지 모르니까 집에 좀 모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한 잔씩 한번 권해보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동네 이웃들 몇 명을 집에다 불러다가 한 잔씩을 샘플링을 한 거죠. 먹게 하고 괜찮은데요? 이런 사람에게 그럼 내일 아침에도 이 시간에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한 잔씩 팔아볼게요. 이러니까 한 통을 사자니 몇십 불인데 한 잔이면 몇 달러밖에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담 없이 어저께 맛이 좋았는데, 어저께 먹어보니까 든든하던데, 이렇게 생각한 사람들이
2명이, 3명이, 5명이 이렇게 그 집에 가서 한 잔씩 먹기 시작한 바로 이것이 지금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에 정말 어마어마한 비즈니스 도구로 자리 잡은 뉴트리션 클럽이 탄생이 되는 계기였다는 거죠. 바로 이런 식으로 돼서 이 멕시코는 동네마다 각각 집에서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 집에서도 오세요, 이렇게 뉴트리션 클럽, 처음에는 홈클럽이라 그랬거든요. 이 홈클럽이 10개, 20개, 100개 이렇게 멕시코 전역을 뒤덮으면서 나중에는 다른 나라에 이 아이디어가 전파됐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가난한 나라 멕시코가 전 세계에서 매출 2위를 자랑하는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록을 했거든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 아닙니까? 한 통으로 팔던 것을 잔으로 나눠서 팔아보자. 엄청 심플한 거죠. 자, 제가 오늘은 그래서 LA 갈비처럼 이렇게 뉴트리션 클럽처럼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소개될 때, 또 사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이 등장할 때 이 사람들의 반응은 사실 굉장히 다르다는 아주 재미있는 이론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와 어떤 혁신적인 그런 것이 나왔다 그랬을 때 일단 사람들의 반응 중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궁금해하죠. 어떤 사람은 의심을 가졌습니다. 과연 저게 될까? 그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두려워하죠. 안 해본 거기 때문에.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분은 상당히 반감을 갖기도 합니다. 바로 이렇게 다양한 반응 속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어떤 혁신적인 어떤 방식이 등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루마니아의 로디카 새로운 체어맨스 클럽 멤버 그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을 때 감정적으로 겪는 5가지 단계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바로 이분이 심리학자의 관점으로 이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굉장히 흥미로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 로디카가 이렇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그 아이디어를 수용하는 아주 다양한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바로 저는 매우 재미있게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바로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즉, 다른 말로 말하면 아이디어의 전파 이론을 이분이 피력을 하셨거든요. 자, 이분은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가 시장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5종류로 나눠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5종류의 사람들의 반응은 각기 다른 반응은 어떤 걸까요? 일단 새로운 아이디어를 던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혁신가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혁신가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던지기만 하는 거죠.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그냥 통으로 팔지 말고 한 잔으로 팔아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이론을 던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혁신가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때로는 어떤 사람은 선각자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혁신가와 선각자의 차이는 뭐냐? 선각자는 아이디어를 던질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를 던지고 내가 실행을 해보는 사람을 선각자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아까 제가 멕시코의 그 부부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이분들은 엔리케 첼라 부부였거든요. 이 엔리케와 첼라는 혁신가가 아니라 선각자였습니다. 그냥 아이디어만 머릿속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본인 집에 이웃들을 초대해서 직접 쉐이크를 맛있게 만들어서 이웃들에게 샘플링을 하고요. 그리고 아침 시간에 그 이웃들이 오도록 본인들의 집을 문을 개방을 하고 매일 오면은 때로는 귀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감내하면서 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제로 실천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혁신가로 멈춘 것이 아니라 혁신가에서 더 넘어서서 선각자의 역할을 하셨던 거죠. 바로 이러한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현재 허벌라이프에서 파운더 서클이 되셨거든요. 바로 이 아이디어 하나로 그 위치까지 올라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선각자들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있느냐면 그 아이디어를 듣고
누군가가 실천한 것을 보고 아직까지 시장에서 많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한번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초기 수용자라고 합니다. 수용을 하는데 먼저 덤벼들어서 해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들은 남이 한 것을 좀 지켜보다가 결과가 나타나면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리고 이제 뒤따라서 수용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후기 수용자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뭐냐면은 꼭 막차를 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지각 수용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여러분 재밌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아이디어가 시장에 안착하기까지 이러한 혁신가의 아이디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각자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 수용자가 있고 후기 수용자가 있고 마지막 지각 수용자가 있으면서 그 시장에 안착이 된다, 어떤 아이디어가요. 네, 이거를 퍼센트로도 나누셨더라고요. 대단하죠? 마치 학자 같아요. 막 연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보통 뭐 이게 딱 맞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확인한 바도 없지만 일단 보통 혁신가의 역할을, 아이디어를 던지는 사람들은 2.5%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를 실제로 해보는 선각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13.5%에 된대요. 그리고 초기 수용자가 34%, 그리고 후기 수용자가 34%, 꼭 막차 타는 지각 수용자가 한 16% 정도. 그래서 이제 100%를 이룬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에 안착된 다음에 이것이 하나의 비즈니스의 방법으로, 비즈니스의 모델로 자리를 잡는다. 이렇게 이제 이분이 표현을 하셨어요.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정말 그럼 나는 도대체 어디에 해당이 될까라고 제가 저를 한번 돌아봤거든요. 저같이 소심한 사람, 저같이 겁이 많은 사람, 저같이 이렇게 좀 두려움이 많은 사람들은 사실 혁신가가 되기나 뭐 선각자가 되기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가 했거든요. 근데 제가 저의 30년의 허벌라이프의 여정을 보니까요, 사실은 내가 혁신가의 성향을 가졌다, 나는 지각 수용자다가 아니라 때로는 혁신가가 되고 때로는 선각자가 되고 때로는 지각 수용자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30년 동안 허벌라이프 뉴트리션은 굉장히 많은 진화를 했고요. 상당히 다양한 비즈니스의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어떤 것은 그 나라에는 적용이 되지만 우리나라에는 맞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럴 때는 내가 아이디어를 갖고 왔지만 이것이 안 될 때는 내가 다시 선각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 나라에 맞는 방식으로 새롭게 거기에서 뭔가를 진화시켜서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할 때가 있거든요. 또 제가 고집불통으로 내가 여태까지 해오던 방식과는 전혀 다르니까 끝까지 버티다가 어떤 비즈니스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지각 수용자의 그 역할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 5가지 부류 중에 딱 이거다라고 정해진 것이 아니라 때때로 나는 초기 수용자가 될 수도 있고 지각 수용자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선각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르게 반응하는 거에 대해서 누가 옳고 누가 그르다가 아니라는 거죠.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의 지금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다양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다면 첫 번째, 어떤 아이디어가 시장에 안착되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자기만의 상황에서 받아들이기 때문에 시차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먼저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버티다가 지각 수용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교훈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각자들의 이 태도입니다. 이 선각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새로운 방식을 시장에 내놓고 실행하는 것 그 이상의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는지 그 방향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만 이것이 결국 시장에 안착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말로 시장에 제대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조금 더 현명하게 한다면 시범적인 시도가 먼저 있다면 많은 시행착오를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것이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뭐냐면은 혁신가가 아닌 바로 선각자가 그냥 아이디어만 던진 것이 아니라 내가 실행을 해보면서 이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에 대해서 장단점을 파악을 한다면 뒤늦게 따라오는 수용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에게 단점에 대해서 미리 대비를 시킬 수 있고 장점을 더 부각하고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세상은 너무나 빠르게 변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빠르게 바뀌고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계속해서 탄생이 될 거다. 그리고 또 이 사업은 이 새로운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진화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내가 선각자의 역할, 또 내가 때로는 지각 수용자의 역할을 할 때가 있겠죠. 사실 더 크게 본다면 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야말로 바로 어떤 누군가가 하버드 대학의 교수가 이론으로 그냥 혁신가의 역할을 한 것을 누군가가 선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이 땅에 뿌리를 내린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이론으로 끝났다면 그 대학교의 마케팅에서 공부하는 교과서의 한 페이지밖에는 장식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혁신가 그 다음에 선각자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실제로 실천을 하고 땅에 뿌리를 내리고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이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을 찾고 비즈니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나서 어떤 성취를 이루어서 결과를 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많은 수용자들이 생기면서 지금 이 허벌라이프처럼 네트워크 마케팅의 뿌리가 깊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저는 그래서 이 발전된 네트워크 마케팅을 위해서는 우리 같이 먼저 이 마케팅을 받아들인 초기 수용자 혹은 후기 수용자 혹은 지각 수용자들이 좀 더 우리가 올바른 철학과 올바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이 마케팅을 제대로 실천해서 장점과 단점을 제대로 파악해서 단점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하고 장점을 부각하고 더 힘있게 강력하게 만들어서 우리 다음의 세대, 넥스트 제너레이션, 앞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그들의 꿈을 펼칠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명드린 바로 이러한 어떤 혁신적인 이론이 전파되는 이 단계, LA 갈비처럼 뉴트리션 클럽처럼 앞으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이 탄생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러한 전파된 이론을 안다면 우리들이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이 시장에 더 올바르게 전파시킬 거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도 가슴 벅차게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는 네트워커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